안녕하세요. 미국 투자이민 전문기업 셀레나이민 이지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EB5 미국 간접 투자이민은 TEA 지역의 경우 투자자가 80만 불을 투자해서 그 자금으로 인하여 미국 내에 10명의 고용을 창출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투자자의 자금이 어떤 구조로 투자되고 운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B5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성 요소 혹은 그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프로젝트, 리저널 센터, 그리고 EB5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B5 프로그램의 구조는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메자닌 금융의 형태로 EB5 자금이 사용되는 구조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스폰서란 실제 어떤 상업 행위를 해서 고용을 일으키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Job Creating Entity, 줄여서는 JCE, 즉 고용 창출 회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일 수도 있고 일반 사업 운영의 경우는 프로젝트의 소유주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금을 직접 사용해서 실제로 고용 창출과 사업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상업성이 있어야 EB5 투자자들의 목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나아가서 원금 상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7번 회색으로 표시된 회사가 프로젝트입니다. 리저널 센터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회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공기업과 사기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EB5 간접 투자 이민에서는 미국 이민국이 승인하는 리저널 센터만이 투자금 모금과 영주권 수속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이민을 진행하시는 투자자가 누리는 특별한 혜택은 간접 고용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직접 사업을 하면서 고용 창출을 할 때는 풀타임 직원 1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해야 이민법상 고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에서는 광범위한 간접 고용이 일자리 창출로 인정되어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리저널 센터는 10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민법상 EB5 자금이 투자되는 회사는 신규 영리 사업체 New Commercial Enterprise여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가 투자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 신규 사업체를 설립합니다. EB5 자금들이 투자된 신규 사업체는 그림에서 6번 EB5 펀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B5 투자자는 바로 이 신규 사업체와 투자 계약을 맺고 지분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 신규 사업자는 합자 회사이거나 유한 책임 회사의 형태로 설립됩니다. 투자자는 합자 회사라면 리미티드 파트너, 유한 책임 회사라면 멤버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EB5 펀드 매니저는 각각 제너럴 매니저 또는 매니징 멤버로서 회사 운영을 담당합니다. EB5 펀드 매니저는 구조상으로는 별도의 법인인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리저널 센터가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펀드 매니저는 5번으로 표시되어 있고 보라색입니다. 6번 EB5 펀드도 같은 색으로 되어 있죠? EB5 펀드 매니저는 해당 펀드의 일원이기도 하면서 EB5 펀드의 운영과 행정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리저널 센터는 행정 계약에 따라서 EB5 펀드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EB5 펀드 매니저는 리저널 센터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EB5 프로그램의 투자 구조는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예로 보고 있는 그림을 계속 사용하여 EB5 투자의 일반적인 구조인
메자닌 금융의 형태로 EB5 자본이 사용되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자닌 금융이란 구체와 자본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복합증권으로 선순위 채권과 보통주 자본 사이에 속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 조달을 의미합니다. 메자닌은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의 중간층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개발사는 메자닌 금융으로 부채와 자산의 성격을 필요에 따라서 차입자의 조건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청산하게 될 때 자녀가치 청구권의 우선권이 일반적으로 메자닌 금융은 선순위 채권보다는 후순위이고 보통주 자본보다는 선순위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4번 녹색이 우리 EB5 투자자이고요. 이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회사는 6번 보라색 EB5 펀드입니다. 그러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6번 회사의 자금이 3번 회색으로 된 회사로 융자가 되는데 메자닌 성격의 융자입니다. 3번 회색으로 보이는 회사로 투자된 자금은 같은 회색인 7번 프로젝트 회사로 흘러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되어 EB5의 궁극적인 목표인 고용 창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3번 회사와 7번 회사가 같은 회색이죠. 3번 회사가 7번 회사를 소유하는 구조로 3번 회사에서 EB5 메자닌 융자를 차입하여 7번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1번 스폰서 보회사, 2번 스폰서 홀딩 회사, 3번 EB5 차임 회사, 7번 개발사는 모두 같은 회색입니다. 이 모든 회사들이 서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개발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보통 1번 스폰서 모회사는 대중들에게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회사는 프로젝트의 직접 소유자일 경우보다는 프로젝트의 소유자인 2번 홀딩 회사의 경영자인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스폰서 모회사가 직접 프로젝트의 소유자인 구조를 갖추지 않는 까닭은 스폰서 모회사가 가진 다른 사업체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개발사와 개발사의 소유회사인 홀딩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모회사와 그 자산까지 줄파산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거죠. 2번 스폰서 홀딩 회사는 EB5 자금인 메자닌 론을 차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3번 EB5 차입 회사를 소유합니다. 7번 개발사 회사는 부동산이든 사업체이든 프로젝트의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소유주입니다. 이 7번 개발사가 소유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선순위 채권을 융자합니다. 선순위 채권, 즉 시니어 론은 8번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 융자 자금도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EB5 자금의 운용 구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기쁘겠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미국 투자이민 전문기업 셀레나 이민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